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학과 맞춤형 직무 특강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경찰 공무원이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 보호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경 공표로 시작해서 특혜나 그다음에 간부후보, 경찰대학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도 이렇게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용이 되고 나면 어, 생활 안전이나 수사 경비, 자기 적성에 맞는 경찰관을 선택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찰 공무원 신체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경찰 공무원 임용령, 그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격은 그 국립병원, 그 다음에 또는 종합병원, 신체 검사 및 약물 검사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경찰에 신체 검사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력은 양쪽 눈이 0.8 이상이 돼야 되고 색각이 없어야 되며 좌우 각각 데시벨 40데시벨 이하가 되면 신체 검사에서 떨어집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5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을 초과하면 고혈압입니다. 저혈압은 확장기 혈압이 90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이 90 미만이고 확장기 혈압이 60 미만이면 저혈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복시 격보임이 없어야 되고 문신은 경찰 공무원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체 검사에 합격하면 자기 적성에 맞는 경찰관으로 입문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 중에 새로 개정된 부분이 문신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를 가져봤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인 기준하고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격에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실천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합니다. 시력은 교정 시력 포함해서 양쪽 눈이 0.8 이상이 돼야 되고 색각은 색각 이상 약도 색약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청력이 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청력의 신체 기준에 맞습니다. 혈압은 고혈압, 수축기 혈압이 145 수은주 밀리미터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 수은주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90 수은주 밀리미터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 수은주 밀리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은 복시가 없어야 됩니다. 다만 그 안과 전문의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문신 내용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문신은 뭐 조폭들이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TV나 이런 데 볼 때 조폭들이 온몸에 문신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용문신이 되어 있다든지 뭐 호랑이 문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체 검사에서 기록이 됩니다. 경찰 공무원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이 문신을 하고 있으면 아주 혐오감을 듭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문신이 없어야 된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두고 있고, 또 이 기준을 따라서 신체 검사에 문신이 있으면 신체 검사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공소제의권, 영장 청구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검사가 가질 수 있는 수사권이 아직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공무원 범죄, 경찰이 인지한 범죄 수사.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수사는 과거에 또 그렇지만 법제상 권한이 없어서 그렇지 모든 수사는 경찰에서 하고 있어 왔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1차적 종결권이 없었고 수사 종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합법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경찰에서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검찰을 재수사 요청 사건의 수사 이렇게 바뀐 내용을 보면 모든 수사의 1차적 수사 종결권, 그 다음에 검찰 재수사 요청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형법상은 죄명, 즉 뭐 사기라든지 횡령, 배임, 폭행, 상해, 교통사고, 명예훼손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명들이 있습니다. 모욕이나 과실치상이라든지 상해, 그 다음에 화재는 실화, 방화가 있고 살인, 강도, 절도 등 대부분의 수사의 종결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정 전과 조정 후를 이렇게 검경하게를 나눠보면 조정 전에는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습니다. 검사가 지휘하면 경찰은 따라야 하고 그렇지만 조정 후에는 상호 협력 관계가 됩니다. 대등한 외치. 검찰 수사권을 폐지를 한다는데 일부 수사권은 제외하고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져오는 이런 획기적인 이변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한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그 다음에 현장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경찰의 사건 기록을 등본 송부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살펴보면 모든 사건을 검찰 송치를 했고 수사 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정 후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송치를 하고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를 하게 된 겁니다. 검찰 수사는 모든 수사를 했었습니다. 경찰은 다만 지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조정 후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이런 의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이번 조정 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이 증명되면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정 후에는 경찰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정 후에 검사 권한에 대해서 기소권과 일부 수사권 이걸 검사의 권한으로 하고 모든 사건 수사는 축소된 수사 권한이 됩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 경제, 선거 등으로 제한을 하고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에서 사건이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혐의 없다고 했는 데는 불송치 경청을 했을 때 불송치 결정을 한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련 증거물 및 수사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받은 기록을 검사는 90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검토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재수사 후에 검찰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경찰의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경찰에서 7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복 시에 관할 경찰서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고, 경찰은 지체 없이 수사 기록 및 증거물을 이때 검찰에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사건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사건 조정된 검찰 항고와 유사한 취지의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이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검경수사권 구성을 제외하고 지방자치경찰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 과연 지방자치경찰이 뭐냐?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을 제외한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을 말합니다. 지방정부는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그다음에 각 지방청,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각 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를 하고 경찰의 설치 및 운영 유지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담당하는 제도가 자치경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도입돼서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하는 경찰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원래 7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주로 보면 생활안전이나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맡고 보안검경찰, 사회제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생활안전이나 지역교통, 경비 이런 것도 국가경찰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안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평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인명사항과 각종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 공유를 해야 되고,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 사태 시에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과거에 치안본부 시절에 지방경찰이었습니다. 이 경찰이 이제 경찰청이 되면서 국가경찰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 과거의 제도나 경찰청으로서 국가경찰 일원화돼서 운영되던 제도나 지금 또 다시 자치경찰로 환원되어 가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경찰이라는 조직 내에 구분은 되어 있지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이 되지만 결국에는 일원화가 되어 있는 체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소방공무원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그 국가경찰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경찰제도를 살펴보면 이번에 그 시행되는 국가경찰제도는 경찰청장을 기점으로 해서 대변인, 감사관, 사장,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그 지방자치경찰이 시행이 7월 1일부터 남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고 일부 시범 운영만 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은 경찰청장 조직으로 홍보 담당관이 있고 감사관에는 감사 담당관, 감찰 담당관, 인권 보호 담당관, 감사 담당관은 사무감사를 예를 들어볼 수가 있고 감찰 담당관은 경찰 공무원들의 비리나 업무 집행을 잘못하는 경우에 감찰이 지적해서 하는 경우 또 잘못된 행정 이런 걸 바로잡아주는 이 감찰 담당관, 인권보호 담당관, 경찰관이 업무 집행하면서 인권 침해를 한다든지 그럴 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인권보호 담당관이라고 하죠. 차장 체제는 차장 소속 안에는 기획조정관, 정보와 장비 정책관, 정보와 장비 정책관은 뭐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정보 장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책상이라든지 뭐 프린터,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정보와 장비 정책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안 상황 관리관, 뭐 112 신고나 그다음에 경찰 치안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치안 상황 관리관, 치안 빅데이터 정책관. 요즘 그 정보화 사회가 돼가면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보화 된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 빅데이터 정책 담당관, 그 다음에 생활안전부. 생활안전부는 주로 뭐 파출소 경찰관이나 이런 곳이고요. 방공, 순찰 뭐 이런 걸 담당하는 업무. 교통국은 교통 정체 현상이나 교통시설 뭐 이런 걸 관리하는 곳이고 경비국은 데모 진압이나 치안 관련된 부서가 경비국, 공공안전 담당국, 또 외사국 이렇게 외사국은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업무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 차장 밑에 되어 있고 이제 새로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는 말 그대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사인권 담당관, 수사 시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하는 경우에 담당하는 업무, 그 다음에 수사기획조정관, 수사도 어떤 계획이나 수립을 해서 정책을 바꿔가는 그런 것이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감식이나 감식 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 과학수사관리관, 수사국, 지능범죄수사팀, 형사팀, 뭐 사이버, 그다음에 경제팀과 지능범죄수사팀을 주로 담당하고 형사국에서는 강력팀이나 형사팀, 그에 대한 업무, 사이버 수사국은 사이버 수사대를 관리하는 것, 안보 수사국, 국가 안보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속 기관으로도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중앙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이런 부속 기관들이 국가경찰제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그 지방경찰이 되더라도 이런 경찰대학이나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의 역할은 지방 공무원들을 교육하는데도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한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어떤 부분이냐. 기본적으로 사법경찰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고 행정경찰은 행정을 주로 담당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사법경찰은 그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경찰관들, 사법경찰. 그 다음에 보통 사법경찰은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그런 사후적 진압 활동을 하는 수사경찰을 말하고, 범죄 사건이 발생한 후에 수사를 통해서 사건 진실을 밝혀내고 범인을 근거해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또 증거를 수집, 발견, 보존하는 경찰을 주로 그 사법경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경찰로 구분을 했는데 행정경찰은 주로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관들을 말합니다. 행정상 경찰 작용, 협의로는 위생이라든지 교통, 경제 등 각종 각 부분의 부서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권력 자원을 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위생경찰이라고 하면 주로 식당이나 그다음에 미용, 우리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서들을 말하는 거고, 교통, 경제 이런 부서에 부서하는 권력을 말합니다. 위생경찰이나 산림경찰, 교통, 관공경찰, 일반 행정기관에도 위생경찰, 산림경찰이 있고, 노동청에 가면 또 노무사들, 그다음에 근로감독관 이런 사람들이 행정경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능형 범죄수사팀이 어떤 거냐고 질문하신 학생이 있었는데, 지능범죄수사팀은 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벌이는 화이트 컬러 범죄입니다. 보스피싱이나 대규모 경제범죄, 특가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이런 죄명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범죄, 그다음 경제문란사범이라든지 음수표사범, 유가증권 위변조사범을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범죄수사팀, 형법상 사기나 횡령, 배임,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을 수사를 하고,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는 제명은 경제팀과 비슷합니다. 인터넷상 사기, 물품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그게 이제 경제팀과 비슷한 종류의 사건인데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담당을 하고, 인터넷 외에도 사이버상에 벌어지는 문자라든지 전화상의 범죄, 이런 것도 정보통신망 범죄 등으로 해서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능형 범죄수사팀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이제 진정이나 고소, 고발 사건을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를 해서 피해자 진술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출석 요구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돼서 범죄가 입증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겁니다. 사건 송치할 때 또
죄가 무거운 사건은 영장을 청구를 해서 어, 구속 송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부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 강의를 해갈까 합니다. 경찰 문신 제한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했듯이 말씀드렸듯이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검사 기준 초에 경찰 공무원 임용 규정에 34세 제1항 관련해서 문신 제한은 특히나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매우 주관적인 신체 검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신은 요즘 뭐 유행하는 경우에도 있지만 그렇게 문신을 하고 다니면 경찰 공무원으로서 적합하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경찰 채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경찰 채용은 말 그대로 모집 절차를 거쳐서 합격된 사람들에 대해서 임용을 하게 되는 건데, 경찰 채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인터넷 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경찰청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찰청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접수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021년 모집 인원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1차 성경 공채가 남자 1951명, 여자 739명, 합계 2,820명을 원래 공채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공고되어 있고, 1차로는 공고 일시가 2021년 2월 5일 공고를 하고, 필기시험을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3월 6일 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게 되고, 합격자 발표는 5월 21일 날 합격자를 발표하게 공고되어 있습니다. 2차로 뽑는 인원은 성경 공채가 1,546명, 여자는 582명, 100일단 120명 이렇게 합해서 2,248명을 뽑는 걸로 공고되어 있고, 공고하게 되는 일치는 7월 9일 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원서 접수를 해서 필기시험을 원서 접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8월 21일 날 보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7일 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경찰 채용에 대해서는 모집하는 종류도 많습니다. 워낙 많아서 우리가 경찰 채용 모집하는 부분을 쭉 뽑아서 제가 봤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항공, 피해자 심리, 범죄 분석, 학대 예방, 경찰 특공대, 경찰 특공대가 폭발물 분석이나 폭발물 처리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모집을 하고, 전술 남, 전술 여, 남녀 전술로 따라 뽑고, 교양학당, 음악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고, 외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디어, 인도네시아죠, 카자흐어, 싱할리어 이렇게 여러 분야를 외국어 잘하는 사람도 뽑습니다.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도 경찰관이 될 수가 있고, 안보수사 외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중국어, 안보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외국어를 이렇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분석, 뭐 비디오 촬영이나 이런 것도 잘해도 영상 분석으로
경찰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전의경도 뽑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안보수사, 학대 예방, 그 다음에 또 무도나 사격을 잘해도 경찰청장기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나가려면 또 특혜된 거. 운동을 잘해도 경찰관이 될 수 있고, 재난사고, 의료사고, 의사도 경찰관이 될 수가 있죠. 네, 현장 감식, 뭐 일반 감식이나 화재 감식, 이런 것도 과학수사죠. 네, 이런 쪽으로도 지원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교통공학, 법학, 세무회계, 경찰행정, 이렇게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도 제가 여러분들을 시각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경찰청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시험 관련 문의서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공채는 각 지방청의 교육계에서 성경을 뽑고 인원을 선발하고 합니다. 경경 채용은 경찰청 인재 선발계에서 선발을 하고, 간부부생은 경찰대학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찰청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회원가입해서 원서 접수도 하고 그 절차를 진행을 해갑니다.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성경 공채에 대해서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하는 전공의학생의 질문인데, 경찰 공무원은 주로 그 파출소 경찰관은 주로 파출소 경찰관으로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112 신고라든지 교통단속, 순찰, 범죄 수사, 범인 검거, 데모 진압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절도 피해 신고, 강도 피해 신고, 살인 사건, 범인 도주 사건, 고소 고발 사건 등 이외에도 노인 보호, 여성 보호, 학교 폭력, 기타 봉사 활동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그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절도 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파출소에서 이렇게 112 신고를 해서 이제 구미 같은 경우에 구미 모 파출소에 이렇게 112로 지령이 떨어지면 순찰 근무를 하던 순찰차를 타고 다니던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면 현장에 가서 바로 피해자를 만나보고, 그 다음에 현장 보존을 잘 해줘야 돼요. 절도 사건 현장에 들어가서 그냥 뭐 경찰관이 뭐 아무 물건이나 막 만져보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아무 물건이나 만져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나중에 그 과학수사팀에서 나와서 증거를 확보한다고 이제 지문을 채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범인 지문보다는 경찰관 지문이나 피해자 지문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범인 지문에 오히려 치부지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잘해서 최소한의 처방 조치를 해놓고 과학수사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과학수사팀이 와서 현장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도 신고도 마찬가지고 살인사건 현장도 마찬가지고 범인 도주 사건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최초의 현장 처방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경찰관 그 지문 분야도 여러 분야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돼서 1차적으로 잠시 어, 이어서 다음 강의를 하도록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